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작가입니다. 저는 꽤나 큰 반도체 회사에 2년간 일하다가 퇴사를 한 후 한 달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우울이라는 호수 속에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 퇴사 후 왜 우울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뜻의 적, 즉 적이 사라져서였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군인 신분으로, 군인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생 신분에서 회사원 신분이 되었지만 퇴사 후 저에게 씌워진 신분은 없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은 꽤나 있었기에 당분간 놀았어도 됐지만 당장 알바라도 해서 소중한 돈이 깎이는 걸 방지했습니다. 우울이라는 호수에서 약간 빠져나와 시작한 알바는 치킨집 알바였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치킨집에 같은 팀 상사들이 왔을 때입니다. 네가 퇴사 후 잘 나갈 줄 알았냐? 현실은 시급 6,500원이지 않냐? 라고 속삭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커다랗게 저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성공 기준으로 달려왔지만 목표가 사라진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세상을 탐험하리라. 주변에서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전진했습니다. 우선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 책을 읽으며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던 퇴사 기간을 극복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 중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책 3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미 많이 알려진 책이지요. 아직도 소장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다시 쳐다보는 책입니다. 회사 생활을 더 슬기롭게 하기 위한 방법, 대인관계를 더 잘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듯 책에서 답을 찾지 말고 현실에서 부딪히며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책에 정답이 있는 듯 행동하면 안 되고 참고 정도로 내 삶에 녹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사람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에 대해서 저자는 말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절대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논쟁하고 괴롭히고 반박하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는 공허한 승리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한창 논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논쟁은 피하는 게 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굳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소장하시고 여러 번 읽다 보면 100년 전 책의 지혜가 고스란히 내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100년 동안 읽힌 책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 박준의 운다고 달라진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고 박준 시인만의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산문집입니다. 제일 친한 형이 추천해준 책이고 저의 공허했던 마음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피천득의 인연을 최고의 국내 수필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피천득 선생님의 책을 한 달에 한 번 읽은 게 박준 시인입니다. 그의 감성을 담고 싶었던 거겠죠. 책의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과 생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당신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앞으로의 먼 시간은 당신에게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나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감성의 물결이 몰려올 것이고 자신이 감성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공감의 파도가 칠 것입니다. 세 번째 책, 공자의 논어. 철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거겠죠.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동시에 나침반 하나를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는 나침반이 없다면 어느 순간 침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상 깊었던 문구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과 생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두 번째는 먼저 노력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근심하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만 하도록 되는 것을 추구하라.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아니지만 그가 해서 유명해진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철학을 알아가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의 인생 책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